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김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최적화 이론, 특별히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한 3시간 정도 될 것이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파트 1의 파트 1이 지금 또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1교시, 2교시, 3교시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하고 10분 쉬고 하면은 여러분 오전 세션 이제 끝날 텐데요. 뭐 처음에 1교시, 2교시는 조금 쉬울 것이고 3교시는 조금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잘 이제 이해하시면 그다음에 파트 2 가면은 어드밴스된 토픽이 나오는데 뭐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최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옛날 영화입니다. 1997년에 잭 니콜슨이 주연한 영화.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됐던 영화입니다. 영어로는 As Good as It Gets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보면 알겠지만 97년에 아카데미 어워드를 받았죠. 그래서 저 영화가 처음 개봉됐을 때 As Good as It Gets 이게 사실 영어가 뭐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게 가장 좋다는 뜻이고 그게 최적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면 또는 한국말로 최적화라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낮을 수 없는 상태, profit maximization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높을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최적입니다. 시작할 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최적이라는 용어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여기서는 사용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좀 남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냥 조금만 좋으면 최적이다라고 하고 조금만 좋게 하면 최적화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최적화 이론을 안 들은 사람들의 얘기고요. 여기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야지만 최적입니다. 네, 그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 목적 함수라는 것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objective function이라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또는 최대화하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바로 objective function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베리어블 뭐 x라는 게 우리 이제 베리어블로 계속 쓸 건데 x라는 베리어블이 2차원 벡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뭐 x1이라는 컴포넌트, 뭐 x2라는 컴포넌트가 있을 때에 우리 f of x 목적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최적화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의문이 남죠. 목적 함수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기면은 최적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딱 봐도 굉장히 로컬 미니멈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는 최적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뭐 2교시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특수한 형태의 최적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자체도 쉬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단기 강좌 들으시면 물론 큰 그림, 중요한 것들은 다 이해를 하시면은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한 학기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루 동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뭐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목적 함수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형태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사실은 또 많이 나오죠. 머신러닝인 경우에는 우리가 로스 펑션이라고 부르는 그 목적 함수는 컨벡스 형태가 거의 대부분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로컬 미니멈이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 최적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적의 포인트는 사실 거의 못 찾죠. 네, 그래서 좀 더 나은 better 로컬 미니멀을 찾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 강좌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to understand optimization theory for your own research. 여러분 뭐 통신, 네트워크 아니면 뭐 전력 시스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화가 쓰이는데
옵티마이제이션을 여러분 연구해서 한다는 거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낸다고 하면 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안하는 기법, 알고리즘이 그냥 하나의 알고리즘, 여기 그래서 지금 아, 부정관사, on에 지금 대문자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one of them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최적인 솔루션을 찾으면 더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구에서 여기는 내가 이 문제를 최초로 풀고 그게 최적이다 되면은 이제 깃발을 하나 딱 꽂는 셈이 됩니다. 물론 뭐 똑같은 최적을 달성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더 빠른 알고리즘, 뭐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스가 더 적은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최적화 이론을 잘 공부를 하면 실제 실생활에서의 리얼 월드 프로블럼을 풀 때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통신에서 리소스 매니지먼트 프로블럼이 대표적인 최적화 문제고요. 또 경제학에서도 뭐 최적화 대상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설사 그 문제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배운 테크닉을 가지고 꽤 좋은 해를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 파트 1에서는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공부를 할 거냐. 컨벡스의 뜻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충 얘기하면 컨벡스 셋과 컨벡스 펑션이 있는데 컨벡스 펑션은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컨벡스 셋 정의를 할 거고요. 그 컨벡스 셋에서 우리의 그 베리어블 x가 움직여 다닐 거고 컨벡스 펑션이 정의가 되면 이 컨벡스 셋이 컨스트레인트의 역할을 하고 그 위에서 우리 컨벡스 펑션의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최적화가 어려운 이유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푸는 게 어려운 건데 그거보다 풀기 쉬운 게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unconstraint minimization이죠. 그래서 문제가 컨벡스고 심지어 컨스트레인트도 없다 그러면은 이피션트하게 잘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우리 1교시 수업이 될 거고 요거 두 개가 이제 2교시 수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있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 라그랑지라는 훌륭한 수학자가 만들어 놓은 라그랑지 theory, 라그랑지안 theory를 가지고 최적화를 어떻게 아름답게 잘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뭐 항상 그랬지만 다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신에서 리소스 매니지먼트 또는 뭐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쓸 수 있고 또 게임 이론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교시 우리는 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살펴볼게요. 일단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매스메리컬 옵티마이제이션의 서브셋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최적화 문제가 다 수학적인 문제니까 그 셋이 이만큼 된다고 치면 그 중에서 일부가 우리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일반적으로 non-linear 옵티마이제이션이죠. 물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도 non-linear 옵티마이제이션일 수 있습니다. 쿼드라 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함수들은 리니어가 아니라 당연히 non-linear죠. 일반적으로 여기 non-linear 옵티마이제이션은 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서 처음에 봤던 이런 오브젝티브 펑션 뭐 굉장히 넌리니어해 보이죠? 네, 이런 거 풀기 어렵겠죠. 그래서 좀 더 풀기 쉬운 거를 먼저 지금 하겠다라는 거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스페셜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니어 프로그래밍 LP 리니어 프로그래밍이고요. 뭐 리니어니까 왠지 쉬워 보이죠. 선형적이고 1차니까 쉬워 보이고 실제로 컴퓨터가 우리 알고리즘이 아주 이피션트하게 잘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리스트 스퀘어라고 불리는 솔루션입니다.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매스메리컬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일반적인 그 노테이션을 보면 여기서는 아직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강좌에서는 F0 of x, F0 of x가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고요. x는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x는 지금 벡터고요.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n개의 컴포넌트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목적 함수 F0는 또는 뭐 F0이라고 하죠. 그 not이 KNOT에서 not 이렇게 매듭이라는 뜻이에요. 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유학 가시면 처음에 저거를 자꾸 뭐 서브스크립트 0를 우리는 뭐 F0 하는데 사람들이 F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 뭔 소린가 할 텐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F0 오브젝티브 펑션은 우리 x가 n 디멘셔널 벡터니까 r의 n에서 r 실수 n차원 공간에서 실수 r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 목적 함수가 스칼라예요. 벡터가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fi라고 써 있는, 정확히 말하면 영어식으로는 f sub i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fi라고 할게요. 이 fi라는 이 constraint를 나타내는 이 함수는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지금 m개의 inequality constraint를 나타내는 함수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R의 n에서 R로 가는 스칼라 펑션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컨벡스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죠. 그냥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목적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 컨스트레인트로 동작하는 어떤 제약 함수 fi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등호 방향이 less than or equal to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일관되게 less than or equal to로 나올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얘기 다시 할게요. 그래서 목적 함수가 있고 제약 조건이 있으면 그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x들 중에서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수학적인 최적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티멀 솔루션은 x 스타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 star has smallest value of f0 among all vectors that satisfy the constraints. 네, 이게 매스메리컬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고요. 자, 그러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뭐냐? 앞에서 F0 그다음에 fi라는 펑션이 컨벡스 펑션이면 요 매스메리컬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컨벡스 펑션은 뭐냐? 여기 지금 예쁘게 그려놨죠. 네. 그래서 x, f of x가 요 점이고요. y, f of y가 요 점이면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투이티브하게 얘기하면 함수값, 요 사이에서의 함수값보다 이 직선이 위에 있으면 그 함수는 컨벡스 펑션입니다. x랑 y를 임의로 잡았을 때 그게 항상 성립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x 잡고 여기 y 잡고 이렇게 현을 그리면은 여전히 그 현이 펑션보다 위에 있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알파 x 더하기 베타 y. 이게 x랑 y를 베타 대 알파로 내분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의 함수값. x랑 y를 베타 대 알파로 내분하는 점은 지금 여기 어디겠죠. 그래서 거기서의 함수값이 이 함수값을 베타 대 알파로 내분하는 점이면 아마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함수값의 내분점이 내분점의 함수값보다 항상 같거나 크면 그 펑션이 컨벡스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알파 베타는 뭐 둘 다 양수고 더했을 때 1이 되는 어떤 상수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임의의 x, y에 대해서, 물론 알파 베타는 지금 요거를 만족하는 임의의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리고 임의의 x, 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 그게 컨벡스 펑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중에서 좀 스페셜한 케이스를 먼저 살펴보면 그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t라고 쓴 거는 트랜스포즈를 나타내는 거죠. 네. 뭐 책에 따라서는 스몰 t로 쓰기도 합니다. 뭐 여기서는 계속 캐피탈 t로 쓸 겁니다. 그래서 c도 n 디멘셔널 벡터고 x도 n 디멘셔널 벡터니까 c 트랜스포즈 x에서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목적 함수로 지금 해놨고요. 뭐 미니마이즈, 그리고 조건은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는
목적 함수도 선형이고 제약 조건도 선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m개의 제약 조건이 있고, 그래서 ai의 트랜스포즈 x는 bi보다 같거나 작다. 요게 지금 하나의 평면의 a 요게 이퀄리티면 이게 지금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주어지는 게 리니어 프로그래밍인데, 처음에 그 최적화 수업을 들으면 아니 나는 뭐 옵티마이제이션까지는 좋은데 왜 이거를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말은 여러분이 뭐 C 프로그래밍, 자바 프로그래밍, 뭐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런 프로그래밍하고 완전히 같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옵티멀한 솔루션을 클로즈드 폼으로 뿅 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리스트 스퀘어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한 번에 못 찾고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가면서 찾아가야 되고요. 그거가 결국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그래밍에 반대되는 개념은 non-linear optimization을 푸는 non-linear programming이 되겠죠. 그래서 non-linear programming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 리니어 프로그래밍면은 좀 더 쉬운 케이스가 됩니다. 재미난 것은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그 솔루션이 그 X 스타가 클로즈드 폼으로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지금 C, AI, BI 뭐 이런 것들이 뭐 정해져서 어떤 LP 프로블럼이 있을 경우에 옵티멀한 X 스타가 C, AI, BI들의 함수로 주어지지는 않지만 그게 지금 애널리티컬한 솔루션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이피션트한 알고리즘이 있어서 옵티멀한 포인트 X 스타를 빨리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X가 n 디멘전이고 지금 컨스트레인트 개수가 m이라 그러면 우리 그 알고리즘의 컴플렉시는 빅 O 노테이션을 썼을 때 O의 n 스퀘어의 m 정도입니다. 그래서 LP를 써서 솔루션을 찾는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 최적화 수업 들을 때 배울 겁니다. 심플렉스 메소드라는 걸 배울 거고 뭐 그때 자세한 알고리즘은 잘 이해를 하길 바래요. 중요한 거는 문제가 LP로 포뮬레이션이 되면 여러분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솔버 여러분이 뭐 많이 쓰는 매틀랩에서도 CVX라는 거를 깔아서 쓰시면 지금 이 수업 자료는 우리 스탠포드 보이드 교수님 거를 많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스탠포드의 보이드 교수님 그룹에서 만든 CVX 솔버를 쓰면 LP는 넣고 엔터 치면 답이 뿅 하고 나옵니다. 물론 뭐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죠. 이게 x라는 벡터 n 차원이 굉장히 크고 컨스트레인트 이게 m이 엄청 크다 그러면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컴플렉스는 5의 n 스퀘어의 m으로 주어지고요. LP로 문제가 줬다 그러면 이제 그냥 풀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인데요.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A는 지금 매트릭스겠죠. 그래서 AX 근데 지금 이 A라는 매트릭스는 뭐 스퀘어 매트릭스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톨 매트릭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팻 매트릭스일 수도 있는데 톨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즉 A가 m by n 차원이 m by n인 매트릭스인데 이 number of row 행의 개수가 열의 개수보다 훨씬 많은 그걸 톨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 AX는 B를 만족하는 솔루션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AX는 B는 안 되지만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X를 뭔가 찾고 싶은 그런 문제. 그거를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재미난 거는 요런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은 X 스타가 클로즈드 폼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 뭐 수도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A가 스퀘어 매트릭스고 인버터블 하면은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X는 A 인버스 B가 되고 이 값은 0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A가 톨 매트릭스면은 0은 안 되지만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A의 수도 인버스
곱하기 B꼴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중에서 애널리티컬한 솔루션이 즉 클로즈드 폼으로 솔루션이 나오는 유일한 케이스가 이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입니다. 뭐 클로즈 폼으로 나오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문제 푸는데 복잡도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러한 스페셜한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아까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벡스 펑션이고 제약 조건이 또 컨벡스 펑션이면 그거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 있군요. 네. 그래서 목적 함수가 컨벡스 펑션, inequality 부등식에 해당하는 저 fi 펑션도 컨벡스 펑션,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나타내느라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지금 빠져 있는데 뭐 그때는 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리니어 펑션이어야 됩니다. 그 얘기 좀 이따 또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를 우리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애널리티컬한 솔루션이 없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솔루션을 찾아가야 되죠. 그거를 어떻게 이피션트하게 잘 찾아가느냐, 크게 오늘 수업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뭐 이피션트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저 non-linear optimization 이런 영역은.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어떤 솔루션, 옵티멀한 그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휴리스틱한 방법을 써야 되고, 휴리스틱하다는 얘기는 멋있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주먹구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on-linear optimization을 푸는 다양한 형태의 휴리스틱 또는 뭐 그거보다 조금 더 팬시하게 들리는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커버할 내용들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로컬 옵티멀 솔루션을 찾으면 그게 글로벌리 옵티멀한 솔루션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나 로컬한 데서만 뭔가 확인해가지고 이게 로컬에서만 최소가 되는 거인데, 이 문제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면 그게 글로벌리 옵티멀한 포인트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3교시에 배울 듀얼리티 시어리를 들으면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굉장히 재미나게 신기하게 푸는 그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아닐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변형을 하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컨벡서파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연구하다가 그런 걸 찾아내면 이제 논문 한 편이 나오는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포뮬레이션 돼서 non-linear optimization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봤더니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됐다. 그럼 이제 그 과정이 여러분의 컨트리뷰션이 되는 거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푸는 거는 이 티어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컨벡스인데 그거를 풀었다라는 거는 사실 컨트리뷰션은 별로 거의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이 문제가 딱 봤을 때 컨벡스가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컨벡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라카펠러라는 사람이 93년에 한 말을 보면 The great watershed in optimization is not between linearity and non-linearity, but convexity and non-convexity. 우리가 뭐 리니어, non-linear 이걸 가지고 많이 구분하지만 우리 최적화에서는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컨벡스냐, non-convex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드 교수님의 책을 보면 With a bit of exaggeration, we can say that if you formulate a practical problem as a convex optimization problem, then you have solved the original problem. 문제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인 걸 아는 순간 사실 다 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푸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잘 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책이 이제 나와가지고 잠깐 뭐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소개를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두꺼워요. 네, 이게 700페이지가 넘는데 이거를 다 아는 거는 다 알면 굉장히 좋겠죠. 네. 하지만 오늘 하는 수업 내용들만 일단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최적화 이론을 특히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최적화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지 쭉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첫 번째 요소인 컨벡스 셋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벡스 셋은 말 그대로 집합이죠. 그래서 어떤 셋이냐면 우리 지금 점들의 집합, 이 C가 또는 뭐 벡터,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했던 그 X, n디멘셔널 스페이스 상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지금 C인데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셋이 컨벡스 셋이다라고 하면 두 개의 그 점을 잡아가지고 그 점을 있는 직선을 생각할 때에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두 점을 잇는 라인 세그먼트가 그 셋에 항상 속하게 되면 그 셋을 컨벡스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은 어떻게 두 점을 잡던지 걔네를 잇는 라인 세그먼트는 오리지널 셋 C 안에 항상 속하게 되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C는 지금 셋이고 이 셋에 속하는 x1, x2 두 점이 있습니다. 얘네는 지금 계속 우리 n 디멘셔널 벡터예요. 뭐 벡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n 디멘셔널 공간에 지금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세타는 0에서 1 사이인 어떤 파라미터일 때 세타 x1 더하기 1 빼기 세타 x2 하면은 x1과 x2를 1 빼기 세타 대 세타로 내분한 어떤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임의의 세타에 대해서 요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 여기가 x1, 여기가 x2면은 요 사이에는 임의의 점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임의의 점이 이 셋 C 안에 들어간다. 즉,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이 라인 세그먼트가 오리지널 셋 C 안에 항상 들어간다면 그 셋이 컨벡스 셋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컨벡스 셋인 거랑 컨벡스 셋이 아닌 거를 이제 나눠 이제 좀 구분을 해보면 요거는 컨벡스 셋이죠. 딱 봐도 임의의 두 점 잡아서 라인 세그먼트는 다시 셋 안에 들어가니까 컨벡스 셋입니다. 우리 여행 갈 때 비행기 요새 뭐 타기 좀 어렵겠지만 요런 베개를 갖고 타잖아요. 요거는 컨벡스 셋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 점을 잇는 이 라인 세그먼트는 이 셋 안에 안 들어가죠. 여기는 지금 정사각형인데 일부가 이렇게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얘도 그런 컨벡스 셋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요 두 점 잡아가지고 직선으로 이으면은 그 라인 세그먼트는 저 셋 안에 포함이 안 되죠. 얘는 지금 약간 다른 애인데 뭐냐 하면 지금 이 점들이 있고요. 이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는데 그 점들을 가지고 무언가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점들이 있고 그 점들을 가지고 뭔가 오퍼레이션을 하면 이런 집합이 나오는데 이 집합은 딱 보면은 컨벡스 셋이죠. 뭐 임의의 두 점 잡아가지고 그으면 그 라인 세그먼트는 저 셋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컨벡스 셋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겨 있을 때는 컨벡스 셋이 아니었는데 무언가를 했더니 지금 여기가 이렇게 슉 점들이 쭉 필링이 돼가지고 이런 새로운 셋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딱 보면 컨벡스 셋이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궁금할 것은 컨벡스 셋이 아닌데 뭔가를 하면 그거를 컨벡스 셋으로 만드는 뭔가 방법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방법이 바로 컨벡스 콤비네이션이라는 방법입니다. 컨벡스 콤비네이션은 뭐냐면 지금 x1부터 xk까지 k개의 점이 있는데 그 k개의 점에 대해서 가중치를 세타 1부터 뭐 세타 k까지 줘서 이거를 쭉 더합니다.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하는 거죠.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서 x라는 포인트를 얻어내고요. 근데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할 때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더하기 땡땡땡 세타 k는 1이고 그 다음에 세타 i는 0 이상이다.
요렇게만 쓰면 이거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세타 1부터 세타 k까지 합이 1이고 세타 i들이 0 이상이면 이거를 컨벡스 콤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x1하고 x2가 있을 때는 앞에서 봤던 거죠. 두 점을 잇는 라인 세그먼트가 되는 것이고요. k계에 대해서는 컨벡스 콤비네이션을 하면은 걔네들 가지고 뭔가 조합이 돼서 나오는데 그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여기 지금 이 마치 초코칩 쿠키에 있는 초코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초콜릿들이 뭐 한 10개, 열 몇 개 있는데 이걸 가지고 컨벡스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얻어지는 모든 점들을 다 모으면 초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코칩 쿠키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보면은 컨벡스 셋처럼 보이죠. 그래서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 가지고 컨벡스 콤비네이션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 셋을 우리 컨벡스 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컨벡스 홀은 항상 컨벡스 셋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여행용 베개 이것도 컨벡스 콤비네이션에 의해 가지고 컨벡스 홀을 찾으면 이렇게 되고 얘는 컨벡스 셋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셋이 또 나옵니다. 어파인 셋이란 것이 나옵니다. 그럼 어파인 셋이 뭔지 또 볼게요. 우리 x1이라는 포인트, 여기 x2라는 포인트가 있을 때 이렇게 세타 더하기 1 빼기 세타 요거 지금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세타는 지금 그냥 임의의 실수입니다. 세타가 0 이상이고 세타가 0 이상이면 그리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지금 1이니까 그때는 x1하고 x2를 잇는 라인 세그먼트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데 세타가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냥 실수 전체면은 여기를 x1과 x2를 잇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세타가 1이면은 그냥 x1이 표현이 되는 거고 세타가 1.2면은 지금 여기가 표현되는 거고 세타가 음수면은 이쪽 점이 표현되고 그래서 이 둘을 잇는 이 점 직선을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셋 그런 x들의 집합을 affine s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ffine set contains the line through any two distinct points in the set. affine set은 일단 affine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다른 수학에서 잘 안 써서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리니어 이퀘이션 있잖아요. A는 지금 매트릭스고 B는 벡터죠. A, X는 B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솔루션의 집합이 있을 텐데 요거는 affine set이 됩니다. 이게 왜 affine set이 되는지는 여러분 뭐 쉽게 검증할 수 있죠. X1이 요거의 솔루션이고 X2도 요거의 솔루션이면 요렇게 해서 새로운 X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도 이 이퀘이션을 만족을 시키죠. 그래서 이미 두 점을 잡아가지고 걔를 잇는 임의의 직선들이 다시 그 셋 안에 속하게 되는 거니까 요 셋은 affine set이 됩니다. 이 affine set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구성하는 것이 affine set이어야지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every affine set can be expressed as a solution set of system of linear equations. 우리한테 어떤 affine set이 주어지면은 그거를 기술하는 AX는 B인 A라는 매트릭스랑 B라는 벡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벡스 셋의 이그젬플들을 좀 살펴보면 뭐 의미는 딱히 없지만 일단 그 수학적인 엄밀함을 위해서 공집합도 컨벡스 셋이고요. 싱글턴 원소가 하나만 있는 것도 컨벡스 셋입니다. 쓸모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라인은 그러니까 우리 끝이 없는 거죠. 라인 세그먼트는 두 엔드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는 한쪽은 끝이 있고 다른 한쪽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레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컨벡스 셋입니다. 이미 두 점 잡아서 그 두 점을 잇는 라인 세그먼트가 그 셋 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머릿속으로 따져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볼 것들이 우리 서브스페이스, 하이퍼플레인, 햅스페이스,
뭐 유클리디안 볼, 일립소이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플레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플레인은 이렇게 생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A는 벡터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X는 B다. 요거는 그 우리 평면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가령 뭐 x1 더하기 x2는 3, 고등학교 때는 뭐 그쵸, 이 정도 배우겠죠. 네, x라는 벡터가 x1, x2로 주어져 있을 때 x1 더하기 x2는 3. 요거는 우리 평면의 방정식 또는 사실 뭐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때는 A라는 그 법선 벡터 요게 지금 여기 1, 1인 것이고요. 이 B는 지금 스칼라 3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X는 B를 만족하는 이런 점들은 평면 위에 있는 점이고 이게 n디멘전한 평면이니까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초평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평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저 하이퍼플레인은 그럼 과연 컨벡스 셋일 것이냐? 뭐 우리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3차원상에 있는 어떤 평면을 딱 생각하면 이미 두 점 잡아서 라인 세그먼트 하면 그 평면 안에 다시 속하니까 하이퍼플레인은 컨벡스 셋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햅 스페이스인데 햅 스페이스는 아까 여기 이퀄리티 이 부분이 이퀄리티에서 인 이퀄리티로 바뀐 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법선 벡터 A는 0이 아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면 아까는 여기 법선 벡터 A가 있고 여기 X0는 그 평면에 있는 점이라고 할 때에 그 점을 지나면서 A의 수직인 그런 평면이 하이퍼 플레인이었는데 지금 햅 스페이스는 여기 이니퀄리티가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지금 이쪽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그젠플을 계속 들면 x1 더하기 x2가 3은 하이퍼 플레인이었는데 x1 더하기 x2가 3보다 같거나 작은 거. 그러면 우리 이렇게 2차원에다 보면 여기 x1 여기가 x1 여기가 x2 3,0, 0,3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애들 걔네들이 have space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have space는 convex set이냐? convex set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점 잡아가지고 라인 세그먼트 찍어보면 그 셋 안에 속하죠. 그러니까 have space는 convex set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것이 유클리디안 볼하고 일립소이드, 타원, 구하고 타원 체입니다. 그래서 구에 대한 그 표시는 뭐 노테이션이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의 센터 그다음에 그 반지름. 그래서 어떤 점들의 집합이냐 하면 센터에서의 거리가 r보다 같거나 작은 점들의 집합. 그게 구와 그 구의 경계와 그 내부를 포함하는 그런 점들의 집합이죠. 이렇게 지금 짝대기 두 개 있고 여기 2라고 써놓은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절대값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정확히는 L2 놈을 얘기합니다. 뭐 놈은 다양한 놈이 있죠. L1 놈, L2 놈, LP 놈, L 인피니트 놈 다양하게 있는데 2라고 써놓은 거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대값 개념입니다. 그리고 일립소이드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 일립소이드 그러니까 타원체에 여기 센터가 있고요. 어떤 매트릭스가 있어서 그거에 인버스가 곱해진 형태로 이렇게 x 빼기 xc의 트랜스포즈 p 인버스 x 빼기 xc가 1보다 같거나 작은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일립소이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냥 이 구 생각해보면 컨벡스 셋처럼 생각이 되죠. 그리고 저런 타원체도 생각해보면 컨벡스 셋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컨벡스 셋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 P는 지금 또 생소한 노테이션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 S는 symmetric matrix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n by n symmetric matrix인데 여기 지금 플러스 기호가 두 개 있는 거는 positive definite matrix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는 symmetric positive definite matrix다. positive definite matrix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한 개만 있는 경우는 positive semi-definite matrix라고 하는데 그 definition은 뒤에 가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positive definite matrix는 invertible 합니다. 그러니까 symmetric 그러니까 symmetric 하다는 얘기는 P랑 P 트랜스포즈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symmetric positive definite matrix는 invertible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고 요 inequality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은 타원체와 타원체입니다. 그거는 컨벡스 셋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우리 셋이 컨벡스 셋이 이 폴리히드라라는 셋인데요. 일단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죠. 폴리히드라. 이거는 무슨 셋이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셋이에요. 또 낯선 기호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이게 A가 매트릭스고 A가 m by n 매트릭스고 X가 n by 1이니까 이거는 m by 1 벡터겠죠. 요 B도 m by 1 벡터겠죠. 그래서 이니퀄리티를 따지는데 왼쪽도 벡터, 오른쪽도 벡터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벡터끼리의 이니퀄리티는 원래 정의가 안 되지만 여기서는 컴포넌트 와이즈 이니퀄리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컴포넌트, 두 번째 컴포넌트 와이즈로 이니퀄리티가 쫙 성립을 하면 그거를 이런 노테이션, 이렇게 살짝 꺾인 노테이션을 써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지금 컴포넌트 와이즈 이니퀄리티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저 A라는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우리 이 첫 번째 행 그거를 첫 번째 행을 A1 트랜스포즈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1 트랜스포즈랑 X랑 곱한 게 B1보다 같거나 작다. 그게 지금 여기를 뜻하는 거죠. A1 트랜스포즈 X 한 개 B보다 같거나 작다 해서 여기 영역. 그다음에 두 번째 행에 A2 트랜스포즈 X가 B2보다 같거나 작은 거. 그게 지금 여기를 이제 뜻한다.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지금 5개의 inequality constraint, 그러니까 5개의 half space의 intersection이 이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요거는 그 CX는 D라고 되는데 지금 C가 P by N이니까 요것도 보면은 우리 하이퍼플레인이 P개가 있는 거죠. D도 D1, D2 땡땡땡에서 DP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뜻하는 거는 P개의 하이퍼플레인의 인터섹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M개의 해프스페이스의 인터섹션 그리고 P개의 하이퍼플레인의 인터섹션들의 교집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5개의 햅스페이스의 인터섹션하고 이렇게 자르는 하이퍼플레인 하나 더 생각을 해서 나온 요 집합이 여기서 지금 P라고 표시를 한 건데 요거 그래서 여기 써 있죠. Polyhedra is an intersection of finite number of half spaces and hyperplanes.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는 컨스트레인트가 폴리히드라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셋이겠죠. 그래서 폴리히드라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컨벡스 셋을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그 티어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Supporting Hyperplane Theorem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여기 이렇게 어떤 셋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C라는 셋이 있고 여기 X0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그 벡터가 있어서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벡터에 대해서 이 어떤 벡터 A에 대해서 우리 그 A 트랜스포즈 X 한 것이 A 트랜스포즈 X0 한 것은 어떤 그냥 상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A 트랜스포즈 X0 해서 뭐 B라고 하면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거는 요 점에서 우리가 어떤 평면을 찾고 거기서 법선 벡터를 찾았을 때에 이 셋 안에 속하는 임의의 x들은 다 그 평면 반대쪽에 위치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요게 지금 그 뜻인 거죠. 그게 저기
서포팅 하이퍼 플레인입니다. 어떤 이 셋의 바운더리에서 어떤 한 점을 잡고 거기서 어떤 벡터 A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여러분이 플레인을 생각하면은 그 플레인의 반대쪽 한쪽에 모든 그 셋에 있는 점들이 다 있다면 그 플레인을 서포팅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하고 그거를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셋이 컨벡스 셋이라고 하면 이미의 바운더리 포인트에서 우리가 서포팅 하이퍼 플레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지금 컨벡스 셋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서포팅 하이퍼 플레인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런 점에서는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이렇게 직선 평면 해가지고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점을 찾을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렇게 쭈쭈쭈쭈 가다 보면은 여기까지도 다 되겠지만 이제 요 안쪽에 들어오면은 이런 데서는 서포팅 하이퍼 플레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지금 컨벡스 셋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포팅 하이퍼플레인 시어럼이 하는 얘기는 만약에 C가 컨벡스 셋이면 there exists a supporting hyperplane at every boundary point of C 되겠습니다. 왜 그 점이 한쪽으로 다 반대편에 있어야 되냐 하면은 지금 요거를 다시 쓰면은 요렇게 지금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셋 안에 속하는 이미 x에 대해서 x 빼기 x0 하면은 요렇게 가는 벡터인 거죠. 그리고 a랑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은 반대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컨벡스 셋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컨벡스 펑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벡스 펑션은 아까 얘기했었는데 f 다시 얘기하면 f는 R의 n에서 R로 가는 펑션인데 이 펑션이 컨벡스다라는 얘기는 일단 펑션이 정의된 도메인이 컨벡스 셋이고 그 컨벡스 셋이 있을 때에 요거 x랑 x, f of x랑 y, f of y 두 점을 이렇게 1 빼기 세타 대 세타로 내분하는 점, 뭐 여기가 되겠죠. 거기서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내분점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게 컨벡스 펑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타는 지금 0에서 1 사이고요. 여기 지금 less than or equal to, equal to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벡스의 반대는 컨케이브인데 마이너스 f가 컨벡스 펑션이면 f를 컨케이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퀄리티 사인이 빠지면 그때 strictly convex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domain of f, 그러니까 f의 정의역이 컨벡스 셋이고 이렇게 strict inequality가 성립하면 strictly convex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컨벡스 펑션이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 컨벡시티를 수식적으로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미분 가능한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first order condition of convexity라고 하는데 자, 한 번 미분 가능하면은 지금 우리 f라는 펑션은 스칼라 펑션인데 x가 벡터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 그레디언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표시는 이렇게 그레드 네뷸라 표시 써가지고 gradient of f of x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f가 컨벡스 펑션이면 이런 예쁘게 생긴 이니퀄리티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얘는 한 번 미분한 정보를 썼죠. 그레디언트를 썼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고 이게 모든 도메인 f의 도메인에 있는 모든 점 x, y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한눈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이거를 f of x를 반대쪽으로 보내서 보면 여러분 x, f of x라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반대쪽으로 보내가지고 f of x 더하기 이쪽에 있는 요 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x는 그냥 어떤 파라미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y에 대한 함수로만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뭐 x에 대한 어떤 뭔가가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 y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y에 대해서 리니어 함수 꼴이니까 이런 직선 또는 뭐 평면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요 이니퀄리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f of y가 요 평면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어떤 펑션이 컨벡스면은 말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직관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미분한 펑션에 대해서는 모든 x, y에 대해서 이런 이니퀄리티가
성립합니다. 이거는 그 if and only if 컨디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써놓은 거는 예를 좀 보면, 그러니까 얘는 펑션을 f of y라는 펑션을 x 포인트에서 approximation을 했는데 first order approximation을 해서 나타낸 게 지금 요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first order approximation을 이렇게 fx 틸다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first order approximator보다 함수값이 항상 같거나 크면 그 함수는 convex 펑션이다. 같은 것이고, 이게 왜 재밌냐 하면 이 first order approximation은 이게 결국에 테일러 익스펜션 했는데 1차까지 한 번 미분한 정보까지만 사용을 해서 approximation을 한 거고, local information을 쓴 거죠. local information 썼다는 거는 그 x라는 포인트에서 기울기 gradient만 썼습니다. 근데 그 로컬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approximation 한 그 펑션이 우리 오리지널 펑션 f of y에 항상 로어 바운드를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언더 에스티메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로컬한 정보를 가지고 글로벌 언더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뭐 재미난 성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그 x, 여기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그 x일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가 0 되니까 f of y가 f of x보다 같거나 큽니다. 즉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x는 임의의 y에서의 함수값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그 얘기는 그레디언트가 0이 될 때의 x가 f의 글로벌 미니마이저, 즉 옵티멀 포인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여기서는 그 일단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매트릭스가 스퀘어여야 됩니다.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 H가 positive semi definite이다라고 불리는 거는 이미 0이 아닌 임의의 뭐 여기선 0이어도 상관이 없군요. 네. 임의의 그 n디멘셔널 벡터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hx가 0 이상이면 h가 positive semi definite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0이 아닌 x입니다. 네, 0이 아닌 x에 대해서 임의 x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hx가 양수면 저 매트릭스 h를 positive definite matrix라고 합니다. 이거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계속 나올 거니까 데피니션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목적 함수가 2번 미분 가능하다면 우리 세컨드 오더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썼던 개념을 여기서 또 이제 쓰는 건데요. f가 2번 미분 가능하면 우리 xi, xj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우리 이 헤시안 매트릭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이 헤시안, 우리 그레디언트는 벡터지만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매트릭스가 나오죠.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가 스퀘어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래서 2번 미분한 거는 이렇게 네뷸라 스퀘어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 헤시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번 미분 가능한 함수는 2번 미분했을 때 우리 헤시안을 구하면 그 헤시안 매트릭스가 positive semi definite이 됩니다. 이 기호는 벡터에 대해서 쓰면은 pairwise inequality였지만 매트릭스에 대해서 쓰면 그때는 의미가 그 매트릭스가 positive semi definite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컨벡스 펑션은 2번 미분해서 해시한 매트릭스를 구하면 그 매트릭스가 positive semi definite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그래서 내가 positive definite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positive semi definite, 이거는 positive semi definite 얘기고요. 그래서 컨벡스 펑션은 그거의 해시안 매트릭스가 positive semi definite이고, 만약에 그 해시안이 positive definite이면 여기서 말한 positive definite이면 그때는 f가 strictly convex합니다. strictly convex하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 equality 사인이 없는 거였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셋이 컨벡스 셋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것처럼
어떤 펑션이 컨벡스 펑션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이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으니까요. 가령 여기서 x, y는 지금 스칼라인데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펑션이 있다고 치면 이거의 그레디언트는 여러분 구하면은 뭐 ex 플러스 y, 2y 플러스 x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주어질 거고, 요거 해시안 구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 펑션이 컨벡스 펑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해시안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인 거를 보이면 되겠죠. 저거는 이렇게 눈을 뜨고 짠 하고 보면 네,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컨벡스 펑션의 좀 이그젬플들을 보면 어파인 펑션, 뭐 리니어 펑션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파인 펑션, 여기서 지금 a, b는 실수고 x는 벡터인데, 그래서 ax 플러스 b 꼴인 어파인 펑션은 컨벡스 펑션이고요. 익스포넨셜 펑션도 컨벡스 펑션이고요. 여기서 x는 스칼라군요. 그리고 파워 펑션, 알파가 1 이상 또는 0 이하면 컨벡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이게 0에서 1 사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스퀘어 루트 x 같은 거, 그거는 컨벡스 펑션이 아니죠. 그리고 뭐 네거티브 엔트로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컨벡스 펑션이고요. 뭐 컨케이브 펑션은 아까 말했던 이런 거는 이제 컨케이브 펑션이 되고, 뭐 로그 펑션 대표적인 컨케이브 펑션이고, 어파인 펑션은 컨벡스 펑션이면서 동시에 컨케이브 펑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펑션이 컨벡스 펑션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필요가 아마 있을 텐데, 데피니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우리 컨벡스 펑션의 데피니션 이렇게 기억나죠? 이미 두 점 잡아가지고 라인 세그먼트가 항상 그 펑션보다 위에 있으면 컨벡스 펑션이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 미분 가능하면 해시안을 구해서 그게 파스티브 세미 데피니시다라는 걸 보일 수도 있고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컨벡스 펑션, 컨케이브 펑션의 이그젬플들 아까 했던 얘기들 뭐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데 뭐 조금 다른 얘기들 이런 것도 있어요. 보세요. 자, 그래서 1교시 했고요. 잠깐 여러분 10분 쉬고 그 다음에 잠깐 바람 좀 쐬고 머릿속으로 정리한 다음에 2교시 다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